아는 만큼 보이는 부산의 미술, 조금 더 솔직하고 가깝게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정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술 넘치는 부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대미술은 난해하고 어려워.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나와 미술은 거리가 먼 것 같아.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우리들의 이런 생각을 반영한 전시가 지난 4월부터 7월 중순까지 부산 현대미술관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이름하여 거의 정보가 없는 전시 제목처럼 관람객에게 전시 정보를 많이 제공하지 않았는데요. 네, 오늘 미술 넘치는 부산에서는 거의 정보가 없는 전시의 리뷰를 진행하며 이 전시의 취지를 이어와서 거의 대본이 없는 방송을 오늘 컨셉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저희가 다녀온 전시, 갔다 온 곳이 어디죠? 부산 현대미술관인데요. 네. 이번 부산 현대미술관에서 진행되었던 거의 정보가 없었던 전시는요. 작가와 작품의 익명성이라는 새로운 수로를 강제로 부여함으로써 이제 예술계를 구성하는 각 구성원에게 주어진 역할의 장벽을 파괴하고 기존 예술계 논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 탐구를 보여주고자 하는 전시였습니다. 이 익명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화끈한 정보 제공에 제한을 두었는데요. 이제 사람들에게 파격적인 인상을 주었던 것 같은데 언니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되게 이 제목 자체가 신선했고 좀 속이 시원했다. 왜냐하면 뭔가 저도 그렇지만 읽어내려는 강박이 있잖아요. 맞죠. 이 그림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될 것만 같고 이 작가를 내가 알지 못하면 괜히 위축이 들고 낯선 재료가 보이면 그것조차 그 사람을 굉장히 위축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알아줬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감동? 맞아요. 우리 알면서 왜 그랬어 이때까지 그런 생각도 들고 맞죠. 네, 조금 속이 시원했다. 그랬습니다. 예지 씨는 어땠어요? 저는 이제 공간 구성을 항상 갈 때마다 뭔가 넓게 쓰이긴 했는데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 전시는 조금 정돈된 느낌이 되게 강했고요. 이제 전시 주제처럼 정보가 많이 제공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이 점이 매우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품의 정보 중 작가명, 작품명, 제작 연도, 작가 및 작품 설명을 스티커로 부착을 했었는데 그게 되게 사람들한테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맞아. 오히려 그 캡션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사람들이 이 그림 앞에 굉장히 오래 있었던 것 같은. 맞아요. 오히려 더 얘기도 자연스럽게 많이 하고 우리 둘의 좀 재미는 이 그림이 외국 작가인가 한국 작가인가 맞아요. 이런 거를 좀 둘이서 알아맞춘 재미 있었고 그런데 또 중간중간에 유명한 작가가 있어서 이 사람은 누군데 맞아요. 다 보이지 않나 막 이런 사람도 또 있었었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전시 보면서 각자 좀 인상 깊었던 그죠. 이거 궁금하고 알고 싶다 하는 작품들이 달랐었잖아요. 맞아요. 예지 씨는 그런 게 어떤 작품이었어요? 저는 거기 진짜 엄청 특이한 작품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파란 색깔 배경에 오이랑 소주 잔 같은 거랑 거기에 이제 빨간 색깔 양념이 있는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요. 전 처음에 이게 보고 초장인가? 이 생각을 했어요. 오이를 초장에 찍어 먹을 수 있나? 먹을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제목이었고 내용이 없다 보니까 어쩌면 이 빨간색은 초장이 아닐 수도 있다. 고추장일 수도 있고 오히려 칠리 소스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상상을 되게 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정보가 많이 진짜 제한이 돼서 그런지 작업을 보면서도 오이에 뭘 찍어 먹을까? 라는 상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나중에 경보 공개하고 봤어요?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이대로 남겨두는 것도 좋을 것 진짜요? 같아요. 이거를 굳이 안 보고 나만의 것으로 되게 남겨두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직장인의 애환이 느껴진다. 끝나고 끝나고 하자는데 뭐를 막 먹고 싶은데 집에 뭐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있는 거 다 끌어와가지고 하는 뭔가 원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게 이렇게 하니까 약간 맞죠. 그런 게 저는 느껴졌고요. 저의 경우에는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를 그래피티? 이거를 이게 지금 현대미술관의 1층에 전시장의 잉여로운 벽에 좀 빈 공간에 그 작가가 그대로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쾌감이 있었다. 왜냐하면 보통 작품을 거는 것도 쾌감이지만 미술관 벽에 이렇게 낙서를 한다는, 어렸을 때 약간 낙서하는 것도 집에 낙서하는 것도 금지되는데 맞아요. 미술관 벽에 이런 낙서를 하다니 굉장히, 언젠가는 나도 미술관에 낙서를 해보고 싶다. 이건 낙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작품이지만 약간 걱정되는 게 이제 나중에 저거 색깔 어떻게 맞춰서 메꾸지? 약간 이런 느낌. 저 쓰고 난 다음에 메꿔줘야 되잖아요. 우리. 이거 한번 페인트 칠해주면 또 비치면 어떡하지? 덧칠해줘야 되나? 전공자라서 이거 하는 걱정이 아닌가. 맞아요. 약간 싶고요. 저는 이분이 궁금해서 7월 1일에 정보 공개되고 찾아봤어요. 이분은 이제 백현진 작가님이라고 네네. 하시는데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게 어떤 역할? 정체성?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해서 화가, 설치미술, 행위예술, 음악가, 배우, 감독, 그래피티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를 가로지른 예술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해설을 조금 읽어드리면은 길에서 주운 작가 미상의 작품을 가져다 놓기도 하고 전시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시장의 그 잉여 벽에 즉흥적으로 이 그래피티를 그려서 이게 약간 흐름에 몸을 맡긴다? 약간 직관적으로 수행하는 다채로운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이분의 그 활동 영역과 그 가로지르는 예술가 이런 말처럼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신기한데요? 거의 이제 네. 정보가 없는 전시의 기간이 흘러서 7월 1일이 돼서 이 전시장이 정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시의 제목이 거의 정보가 있는 전시로 바뀌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변화를 느끼셨나요? 저는 사실 이제 제가 막 끝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걸 남겨둬서 그런지 아직까지 변화를 크게 느끼지는 못했는데 이제 주변 분들이 이제 보러 갔었어요. 인스타 이런 거에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나 보러 갔다. 정보 공개한 거. 하고 거기서 약간 충격받은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뭔가 뉘앙스를 갖고 있는 그런 작품이 있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소감을 꽤 많이 써놓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그거에 되게 나는 못 느꼈지만 남들은 봤으니까 정보를 느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러면 거의 정보가 없는 전시, 거의 정보가 있는 전시 두 개 다 보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저 전공자들이세요? 네네. 그렇구나.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큰 변화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7월 1일이 되니까 인스타그램에 짠 하고 그 작가 정보들을 따라락 올려주는데 올라왔구나 하고 반가운 건 좀 있었어요. 반응도 저는 이전만큼 이게 뭐 엄청 획기적으로 정보가 공개가 됐다 이런 느낌 못 받았던 것 같고, 예지 씨도 약간 그냥 떴네. 약간 합격 발표 뜬 것처럼 떴네. 떴네 이런 느낌. 떴구나. 그리고 저희가 막 전시장에 막 돌아다녀 보다가 이런 구간이 있었어요. 참여 맞아요. 공간. 맞아요. 이 전시장에서 작품만큼이나 인상적이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보면은 동시대 예술은 뭐뭐뭐뭐다. 여기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답변을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달아주셨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뭐뭐뭐다 이렇게 했었을 때 입맛대로다. 왜 이렇게 한 건지는 알 것 같아. 맞아요. 입맛대로다. 이거 되게 답변 재밌었고, 진짜요? 그리고 뭐뭐뭐뭐 다 하니까 그냥 멋있 이렇게 멋있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멋있어. 네, 이렇게 멋있 이렇게 했는데 전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게 나도 할 수 있겠다. 그거 진짜 뭐 근데 항상 교수님들이랑 말씀하고 하면서 느끼는 거죠. 현대미술? 나도 할 수 있겠다. 이건 누구나 생각하는 그건 것 같긴 해요. 약간 좀
간단하고 뭔가 다채롭게 이런 식으로 요새 미술들이 좀 나타나서 그런지 사람들이 되게 나도 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그러면 좀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도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 요새 나혼산의 그 기안84가 그림을 되게 전파를 하고 맞아요. 전현무가 자기 초상화와 막 인물화를 그렇게 그리잖아요. 전 되게 그런 어떤 이 한 명의 아티스트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장벽이 높은 영역은 또 아니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그런 흐름들 나는 굉장히 재밌고 약간 업계 사람들이 뭔가 계속 생활을 하기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창조 행위를 해 나간다는 게 굉장히 되게 좋게 보는 지점이라서 요새 나온 사안의 그 클립들을 되게 잘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지 수정에게 동시대 예술은 무엇인가? 저는 동시대 예술이란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이나 아니면 뭐 역사 이런 걸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동시대 미술이라 생각해요. 뭔가 항상 그 동시대 미술 관련된 몇 세기 이런 르네상스부터 시작해서 그런 미술 있잖아요. 보면 약간 시대 상황을 되게 많이 반영하는 것 같은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때 공부하면서. 저는 동시대 예술은 교과서적인 대답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예술이 되는 시대에 맞아요. 무엇이 예술인가? 맞아요. 이 다원주의를 벗어날 수가 없고 그래서 운인가? 동시대 예술 맞죠. 동시대 예술은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지만 화두가 되는 것은 운인가? 약간 예를 들자면 전 좀 이번에 팬데믹 좀 이거 관련해가지고 작업이 진짜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 시즌 때. 근데 좀 사그라드니까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 이게 동시대 미술의 흐름이 아닌가. 뭔가 하나 이슈가 꽂히면 사람들이 그걸 계속 파고 이제 좀 사그라들기 시작하면 또 다른 데 찾아보고 약간 이런 느낌.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해보면 약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성이기도 맞아요. 냄비 근성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데서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또 약간 지방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이런 게 되게 요새 좀 잘 나간다더라 그러면 우리도 막 줍줍하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뭐 타고 내려오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있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뭔가 오는 서울에서 이런다더라 약간 그런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모르겠어. 그렇고 그 앞서 예지 씨가 예티가 말해주었던 그 오이의 그 초장인 것 같은 그 작품을 아직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죠? 거의 정보가 없는 전시 작품에 관한 관람객들이 남긴 감상편은 어떻게 작품이 될 수 있을까라는 링크가 아직 남아있는데요. 이제 전시장을 끝나고 마지막에 나오면 컴퓨터가 여러 대 있었어요. 이제 그 컴퓨터에 들어가면 이제 감상문을 쓸 수 있는 그런 창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관람객들이 남기고 이제 감상명을 쓴 게 이제 아직까지 링크가 보존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쓴 몇만 명들이 쓴 이제 그런 글들을 다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약 10,000개 정도의 감상평이 달려있다고 하고요. 이 앞서 긴 이름 있죠. 거의 정보가 없는 작품에 관한 관람객들이 남긴 감상평은 어떻게 작품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작품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은 웹사이트이고요. 계속해서 그 부산 현대미술관의 어떤 링크로 레퍼런스로 계속 남아있어서 혹시 그 기간에 전시 관람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심심해서 아까 이 백현진 작가 찾아보면서 심심하기도 하고 들어가서 봤는데 어떤 그 여자분의 초상화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짱구 엄마 젊은 모습이다 이런 거를 막 달아줬어. 근데 달아줬는데 나는 이게 약간 동시대성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짱구 엄마의 젊은 모습을 아는 세대들은
약간 우리 세대들이야. 맞죠. 우리 조금 윗세대를 벗어나면 짱구 엄마를 유추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약간 동시대성을 반영한 그런 레퍼런스다 막 싶기도 하고 거기에 꼭 그런 말이 있어요. 누구야 사랑해. 누구야 결혼하자. 뭐 누구 왔다 감. 근데 이것조차 약간 시대성이 되게 반영된 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맞죠. 느끼고 싶은 것만 느끼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맞죠. 네. 이렇게 전시, 거의 정보가 없는 전시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리뷰하면서 예지 씨 어땠나요? 저는 되게 오랜만에 좀 특이한 작업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늘 뭔가 작업물을 보러 가면 공간 전시 아니면 벽에 달려있는 아이들 아니면 이제 영상이나 이렇게 막 조형물 이런 것만 볼 수 있었는데 이번 전시를 통해 가지고 정보의 제한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사람의 흥미를 얼마만큼 유발시킬 수 있는지 그걸 되게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사담인데요. 네. 만약에 이제 졸업 작품을 앞두고 있잖아요. 졸업 작품을 앞두고 있는데 정보를 공개할 수 없어. 어떻게 교수님이 제안을 하셨어. 우리 학년은 이번에 네. 우리 이 학기의 졸업 작품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럼 하겠습니까?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후일이 조금 힘들 것 같기도. 막 전시 구경 와가지고 전부 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거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한데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졸업 이 전시 특성상 이제 예술대 학생들이 보통 이제 이 졸업의 요건을 맞추는 어떤 논문을 대체하는 졸업 기준이다 보니까 졸업 전시는 거의 정보가 없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또 예비 작가로 또 성장하는 그 발판의 그 입문의 자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냥 저희 궁금해서요. 그러면은 졸업 전시를 끝나고 뭐 다른 전시에서 어디 갤러리에서 이제 초대 작가로 모셨는데 이제 우리는 정보가 없는 전시로 하는 건데 이제 초대를 하면 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퍼포먼스적인 매력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들고 왔으면 이제 알려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나였어. 이 작품은 사실 나였어. 너네는 이건 줄 알았겠죠. 나였어. 갤러리 관계자분들 들으셨죠? 거의 정보가 없는 전시에 좀 초대해 주십시오. 네, 그럼 이렇게 부산 현대미술관에서 진행되었던 거의 정보가 없는 전시 리뷰를 이렇게 마칩니다. 네. 2022년 8월에 부산의 전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8월에는요. 한성1918 생활문화센터에서 문화 다양성, 감수성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우주탈출이라는 전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탈출 게임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라고 하는데요. 작년 부산 현대미술관에서 진행되었던 시간 여행사 타임워커가 생각나기도 하네요. 네, 이게 되게 재밌어 보였던 게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4명의 우주인이 되어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데요. 과연 전시 공간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너무 궁금합니다. 전시는 7월 19일부터 8월 27일까지 10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 자유관람으로 진행되며 3시, 4시, 5시에는 도슨트 해설 교육으로 운영되는데요. 도슨트 해설 교육의 경우 사전 예약이 필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월요일과 일요일이 휴관이라고 하니 기억해 주시고요. 전시는 11세 이상 누구나 관람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10살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하에 관람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8월의 전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의 전시 소식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미술 넘치는 부산, 거의 정보가 없는 전시의 리뷰를 마치며 거의 대본이 없었던 6화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수정 그리고 예티였습니다. 부산의 새로운 미술 소식을 가지고 7화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잘 들으셨다면 051 FM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